회생위원님들은 회생사건을 다루는 게 직업이신 분들입니다. 매일매일 셀 수 없는 회생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즉 매일 채무중대 경위서를 읽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준비할 서류가 참 많습니다. 1, 2차 서류가 나누어져 있고요. 1차 서류 발급받으셔서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2차 서류 목록을 보내드리는데요. 이 2차 서류 목록에 채무증대 경위서가 있습니다. 채무증대 경위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평소에 글을 써보지 않으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글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채무중대 경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작성 방법과 유용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중대 경위서가 뭐냐?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신청 서류에 진술서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이고요. 진술서는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성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채무증대 경위서라고 합니다. 이 채무증대 경위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A4 용지에 쭉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간략히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아예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별도로 채무중대 경위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때 대부분의 경우 채무중대 경위서를 정성을 다해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드리는데요. 그래도 특히 채무중대 경위서가 중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행성 채무의 경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 코인의 경우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주식 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과 회생위원님께서 사안에 따라 적절히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중대 경위서를 통해 판사님과 회생위원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하는 겁니다. 주식 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행성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채무중대 경위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당연히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채무중대 경위서 작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채무중대 경위서는 어렵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유용한 무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채무중대 경위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도 이 항목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환경입니다. 길게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채무중대와 관련된 내용을 쓰셔야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어려웠던 사정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중대 경위입니다. 왜 채무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구절절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성의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과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변제 노력과 변제 불능 사유입니다.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역부족이었고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스토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각오와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항목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목차를 나누셔도 되고 그냥 쭉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내용이니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채무중대 경위서를 작성할 때 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행성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셔서 작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한두 시간을 내셔서요, 고해성사 하시듯이 차분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을 쓴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양식은 읽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도 최대한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끼면 표가 납니다. 회생위원님들은 회생사건을 다루는 게 직업이신 분들입니다. 매일매일 셀 수 없는 회생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즉 매일 채무중대 경위서를 읽게 되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쓴 채무중대 경위서가 있는 반면 어떤 사건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문구와 형식적인 말로 채워져 있는 채무중대 경위서가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에게 더 유리할지는 쉽게 예상이 됩니다. 가끔은 저희 보고 채무중대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작성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보지 마시고요, 본인께서 직접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특별히 소명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가 첨부되어야 법원에서도 신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삭제, 수정,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 거니까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